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얼마 전 오승환 선수는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를 달성했는데요. 오승환은 한국에서 283세이브, 일본에서 80세이브, 미국에서 42세이브, 총 405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 나라에서 세이브를 올린 선수가 있습니다. 와타나베 슌스케만큼이나 낮은 릴리스 포인트를 자랑했던 다카츠 신고입니다. 야쿠르트 마무리로 260세이브를 올린 다카츠는 2004년 만 35세의 나이로 시카고 화이삭스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리고 19세이브를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이듬해 부진에 빠지며 시즌 중반 매치로 트레이드됩니다. 화이삭스는 루키 투수에게 마무리를 주는데요. 바로 거구를 자랑했던 바비 젠크스였습니다. 그의 화이삭스는 호세 콘트레라스, 마크 벌리, 프레디 가르시아, 존 갈랜드, 선발 4명과 젠크스, 투수 5명으로 월드 시리즈를 우승해버립니다.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요. 2006년 일본으로 돌아가 2시즌을 뛴 다카츠는 2008년 우리 히어로즈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8세이브를 기록하는데요. 다시 2010년 대만에서 26세이브를 올린 다카츠는 20년 동안 총 347세이브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시 오승환 이야기로 돌아가서 메이저리그 첫 해인 2016년 오승환은 정말 뛰어난 활약을 합니다. 셋업맨으로 시작한 오승환은 제구 난주에 빠진 트레버 로젠타를 대신해 마무리까지 맡게 되는데요. 그에 기록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2.9는 잭 브리튼과 앤드류 밀러에 이은 메이저리그 3위, 승리 확률 기여 역시 8위에 해당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오승환이 31세 시즌에 한신이 아니라 메이저리그로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건데요. 오승환은 한신에서 2년간 혹사를 당하면서 9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아쉬운 선수들은 오승환만이 아닌데요. 일본에서 5시즌을 뛰고 37세 시즌에 컵스에서 데뷔한 임창용, 역시 일본에서 4시즌을 뛰고 35세 시즌에 매치에서 데뷔한 구대성 역시 전성기에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들입니다. 특히 초반 활약이 나쁘지 않았던 구대성은 1.1이닝 3K 무실점을 기록한 양키스전에서 랜디 존슨을 상대로 2루타를 때려낸 후 점퍼 안에 야구공이 들어있는 채로 홈에서 슬라이딩을 했다가 부상을 당하는데요. 돌아와서는 더 이상 부상 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일본에서 가장 아쉬운 선수는 역시 일본에서의 페스티벌을 잃어버린 후 2013년 컵스와 계약을 맺었던 후지카와 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12경기 만에 토미존 수술을 받는 후지카와는 3년 동안 29경기 2세이브 5.74에 그친 후 일본으로 돌아가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아시아 불펜 투수는 대만 출신 거홍즈인데요. 2010년 평균자책점 1.20을 기록하며 다저스의 새로운 마무리가 되는 듯했던 거홍즈는 이듬해 다시 부상에 쓰러지는데요. 거홍즈는 2번의 토미존 수술을 포함해 총 5번의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뛴 아시아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마무리 투수는 누구일까요? 그 후보를 4명으로 좁혀보려고 하는데요. 아시아 투수로는 처음으로 풀타임 마무리가 된 대마신 사사키 가즈이로, 2013년 월드시리즈를 마무리했던 우에하라, 다저스의 마무리로 뛰어난 활약을 했던 사이토, 그리고 김병현입니다. 일본 최고의 마무리이자 슈퍼스타였던 사사키는 2000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였던 3년 1950만 달러의 FA 계약으로 시애틀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에 비해 1년 후 합류하는 이치로는 포스팅을 통한 이적이었는데요. 2000년 사사키는 당시 신인 기록에 해당되는 37세이브를 올리고 1995년 노모에 이어 2번째 일본인 신인왕이 됩니다. 이치로가 신인왕과 함께 리그 MVP가 되고 시애틀이 116승을 거둔 2001년 사사키는 45세이브를 올렸고 이듬해에도 37세이브를 기록하는데요. 사사키 때문에 메이저리그에는 노모 이후 다시 스플리터 열풍이 불게 됩니다. 사사키는 4년차 시즌에 부상으로 부진하게 되자 남은 계약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사사키가 기록한 129세이브는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기록인데요. 그러나 2001년 ALCS 4차전에서 1대1로 맞선 9회 말에 올라왔다가 알폰소 소리아노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은 장면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만약 시애틀이 2차전을 잡아 2승 2패가 됐다면 시애틀이 월드시리즈에 가는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월드시리즈에서 김병현에게 이틀 연속 불론을 안긴 양키스는 정말 무시무시한 팀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런 양키스를 결국 굴복시킨 트윈타워는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사사키와 김병현이 포스트 시즌에서 아쉬웠다면 우에하라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2009년 2년 1천만 달러 계약으로 볼티모어에 입단한 우에하라는 선발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타선이 두 바퀴 돌면 맞아 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마침 팔꿈치 부상을 당한 우에하라는 수염을 기르고 불펜 투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리그 정상급 불펜 투수가 됩니다. 2011년 7월 볼티모어는 우에하라를 텍사스에 주고 크리스 데이비스를 받는 대박 트레이드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나 훗날 데이비스와 맺는 장기 계약이 볼티모어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됩니다. 2012년 겨울 우에하라와 보스턴은 1년 425만 달러 계약을 맺는데요. 이게 양쪽 모두에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2013년 우에하라는 평균 89마일에 불과하지만 수직 무브먼트가 뛰어난 포심으로 높은 존에 폭격을 가하면서 하이 패스트볼과 스플리터의 로케이션을 완벽하게 분리해냅니다. 그해 우에하라의 포심 피안타율은 1할 6푼으로 평균 100마일이었던 체프먼의 1할 8푼보다도 좋았습니다. 포스트 시즌 활약은 더 대단했는데요. 우에하라는 동점 상황에서 올라왔다가 템파베이 호세 로바톤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은 한 경기만 제외하면 포스트 시즌 12경기에서 13이닝 16K, 무볼넷 무실점으로 보스턴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통산 95세이브를 기록한 우에하라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3.5를 기록함으로써 86세이브와 함께 10.6을 기록한 김병현에 앞서는 아시아 불펜 투수 1위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투수는 사이토 다카시입니다. 요코하마를 14년 만에 나오게 된 사이토는 2006년 다저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에릭 가니에가 무너진 자리를 완벽하게 메우게 됩니다. 요코하마에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는 순간 은퇴하려고 했던 사이토는 유니폼을 벗기 전에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한 번만이라도 올라보고 싶다는 심정으로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듬해 올스타전에 가족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사이토가 39세이브 4불론 1.40을 기록한 2007년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사이토가 던진 평균 92.6마일 패스트볼에 피안타율 1할 1푼 8리를 제공함으로써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데요. 그의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완벽한 제구와 뛰어난 무브먼트를 자랑한 사이토의 패스트볼은 헛스윙률이 무려 45%에 달했습니다. 45%가 어떤 수준이냐면 지난해 조시 헤이더의 패스트볼 헛스윙률이 41%였습니다. 하지만 사이토도 나이의 한계에 부딪히는데요. 사이토의 추천을 받은 구로다가 다저스에 입단한 해이자 박찬호가 다저스 불펜에 합류한 2008년 다저스는 마무리를 사이토에서 싱싱한 어깨를 가진 브록스턴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브록스턴은 포스트 시즌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이토는 더 이상 마무리는 하지 못했지만 2009년 보스턴, 2010년 애틀란타, 2011년 미러키, 2012년 애리조나에서 42살 시즌까지 정말 원없이 뛰게 됩니다. 2013년 38살의 우에하라는 21세이브 13홀드 4불론 평균자책점 1.09와 승리기여도 3.5를 기록합니다. 2007년 37살의 사이토 역시 39세이브 4불론 평균자책점 1.40과 승리기여도 3.5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넘어서는 시즌이 있는데요. 바로 김병현의 2002년입니다. 월드시리즈의 충격을 말끔히 씻어낸 그해 김병현은 36세이브와 평균자책점 2.04 그리고 4.0의 승리기여도를 기록하는데요. 무려 21번의 1이닝 초과 등판을 하게 됩니다. 2001년과 2002년 포스트 시즌 포함 193이닝은 당시 기준으로도 너무 무리한 등판 기록이었습니다. 김병현은 우에하라와 사이토보다 어렸지만 관리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2년 김병현이 기록한 승리기여도 4.0은 4.2인 옥타비노 도텔에 이어 그의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 2위였는데요. 김병현과 휴스턴 세던맨 시절 도텔은 당시 혹사당하는 투수의 대명사였습니다. 2005년 이후 지난 15년 동안 승리기여도가 4.0을 넘었던 불펜 투수는 나란히 4.1을 기록한 2명뿐인데요. 2016년 평균자책점 0.54를 기록한 브리튼과 2018년 평균자책점 0.78을 기록한 블레이크 트라이넨입니다. 불펜 투수를 승리기여도로 평가하는 건 분명 한계가 있는데요. 다만 승리기여도로 보자면 메이저리그에서 뛴 최고의 아시아 불펜 투수 3명은 김병현, 우에하라, 사이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최고는 월드시리즈에서 정점을 찍은 우에하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광현 선수의 마무리 소식으로 인해 아시아 불펜 투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아시아 불펜 투수는 누구인가요?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